도 있을 텐데. 일로 앉아. 다 잘 하시지만 앉으세요. 그래도 한번 점검도 하실 겸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찍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로 들으시죠, 사장님.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니, 이거 예, 아니 여기 황사님 여기 있고. 좀 점검들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실 강사님은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양봉업계에서는 쉬운 말로 양봉으로 뼈가 이렇게 굵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남수 사장님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우리 양봉협회 초창기에 제가 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양봉협회 초창기 때 창설할 때 제가 부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참 농약 살포도 많고 가짜 꿀도 많아가지고 그걸 전국의 이동 양봉업자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시시비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전국의 송산 문제를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정치인들하고 인연이 돼서 구리시에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무송의 전영훈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여기 남양재 이성호 김영호 하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양봉을 못했어요. 그러다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도 꼬락서니까 나락거리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험하고 그래서 더러운 사기꾼들하고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벌을 다시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됩니다. 그 나이 80 먹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서도 이동을 많이 했는데 이동하는 데 힘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알차게 꿀을 따서 질 좋은 양질의 꿀로 소비자한테 봉사를 하자. 그 오늘 저 강사님도 제가 30년 40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앞으로 강사하실 때 여러분의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강사님이 그래 잘 들어서 좋은 양질의 꿀을 딸 수 있는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길을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그 정 목사님은 아버님 때 광주 불로양보 있을 때부터 저하고 그 형 동생하고 지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우리 양봉협회에 많은 공연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올릴게요. 인사만. 이제 전전님 우리 양봉협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인사만 하고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전기현 전전임 회장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뼈가 굵었으니까 뭐 더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벌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시기에 그 적절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강의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데 저도 이제 다른 분들 강의하시는 거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핵심을 이제 짚어주지 않고 너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이제 잡아서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때 교육받은 골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막상 이제 현장에 와서 벌을 다루려고 하면은 그 범위를 어떻게 축소해가지고 어떻게 벌을 다뤄야 될지 기본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주제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벌 관리, 범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아카시아 채밀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짚어가지고 여러분을 해드리겠는데, 저 공대승 씨 알아? 예. 저기 가서 볼통 아까서 갖고 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는 실습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이렇게 그냥 이제 나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볼통을 실제로 놓고 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거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위에 저기 볼펜 없어요. 우리가 나무통으로 이제 가정했을 때, 이건 지금 입지지 볼테니까 이게 좀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 이거 보호판 하나 더. 그냥 보험판으로 그냥 그렇게 EPC 저거 생각하고 나무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뚜껑 갖다 덮을까요? 아니야. 이제 덮어놓으면 좋죠. 요걸 이제 보험판이라고 가져가고, 대개 이제 월동 우리가 들어갔을 때 벌통 상태가 3에서 5매, 어떤 분들은 6매, 7매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벌을 이제 월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벌을 우리가 월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벌을 대상을 내렸다 하더라도 3회 이상 착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벌이 없어요. 되게 보면 당신 벌은 몇 매요? 그러면 6매, 7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가을 벌을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월동 들어가는 벌은 3회 이상 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3회 이상 벌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거는 월동 그 자체 소비량이 그것이 오버되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동할 때 제일 나무통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가능해 보온판을 대죠, 그죠? 보온판을 대고 벌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다 보온판을 이렇게 대주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벌을 월동을 할 때는 우리가 월동 중에 우리가 벌을 봤을 때 반드시 가장, 제일 가장에 날씨가 영하 한 10도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을 때 제일 가장에 최소한으로 벌이 손바닥만큼 붙어 있어야 돼요. 제일 가장에 되게 먹이장이잖아요, 그죠? 먹이장인데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하단부에 손바닥만큼 정도의 벌이 붙어 있는 벌이래야만이 제대로 돼 있는 벌인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비를 되게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월동을 시키잖아요. 붙여서 시키는데, 월동 시킬 때는 반드시 소비를 5mm 정도 이상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월동을 시켜놨을 때 기준이 그거다입니다. 그러면 소비 간격을 벌렸다는 것은 그 안에 벌이 그만큼 밀집이 되는 거죠. 벌릴 만큼 밀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바닥이 벌통에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벌통 바닥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겨울에는 이제 벌은 이제 환기를 공기를 이렇게 해서 소문으로 이렇게 대류를 시키죠. 우리가 벌이 평상시에는. 근데 월동할 때는 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환기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죠? 자연 환기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벌을 관리할 때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벌이 소문으로 이렇게 공기를 순환을 시켜줘, 벌이 움직여서. 근데 자연 상태로 놔뒀을 벌통 바닥이 가장 취약점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벌통을 월동할 때 이 바닥
벌통 안에 바닥은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밑바닥에 보호를 주로 이제 벌통 밑바닥에 보호를 주로 하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 벌통 바닥은 우리가 대청마루에 이렇게 앉았을 때 마루 밑바닥에 스티로포를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벌통 바닥은 차죠, 그죠? 마찬가지로 벌통에서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이 바닥인데 바닥에 이 보온재를 깔아줘야 됩니다. 10mm 정도 보온재를 깔아주면은 월동하는 중간에 벌이 사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기온이 금년 같은 해는 기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벌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월동을 했는데 예년에 볼 것들은 한파가 한 번씩 지나가고 나면 벌동 바닥에 죽은 벌이 있고 소문을 이렇게 긁어주라고 구체기 같은 거 긁어가지고 벌을 긁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에 앉았던 벌들은 거의 다 사분이 져가지고 죽기 때문에 긁어내는 벌이 있는데 바닥에 은박지를 깔아주면 사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동 중에 죽는 벌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벌을 착공을 잘 시켜가지고 월동이 들어갔을 때 대개 보면 보온판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대죠. 월동 보온판, 그죠? 이걸 보온판이라고 가정을 해서 합니다, 그죠?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소비 한정 간격으로 벌려가지고 월동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환기를. 벌통에서 가장, 벌통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다른 질병도 있지만 월동 기간 중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에 습이 찬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소문도 보면은 바짝 줄여가지고 뭐 1cm, 2cm를 이렇게 줄여놓죠. 춥다고. 근데 월동 기간 중에는 소문을 반드시 5cm 이상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환기를. 그래서 벌통 내가 습이 차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개포를 이렇게 덮고 위에 필터 개포를 이렇게 덮잖아요. 그죠? 춥지 말라고 이렇게 덮는데 열이면 열 다 보면 이렇게 덮죠. 이렇게 덮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벌 있는 쪽에만,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벌 있는 쪽에만 덮고 이 뒤쪽에는 보온덮개를 덮지 않아야 여기는 습이 발산이 되죠. 결로가 어디에 생기냐면 벌 붙은 쪽은 따뜻하고 이 바깥쪽에 결로가 생기는데 벌통을 열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덮어놨을 때는 이 안에 습이 차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월동 포장을 해가지고 벌을 했을 때는 이 안이 바짝 말라서 보송보송합니다. 그럼 벌통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습인데 습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 위에만 덮어주고 이 사이에는 양쪽에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흡수를 주고 이걸 전체를 다 덮죠. 아까 제가 왜 이렇게 접지 않고 이렇게 접느냐 하면 이쪽 가쪽으로 환기가 되게끔 네. 이렇게 해서 월동을 시킵니다. 시켜서 하면은 우리가 봄에 지금 좀 가서 봄에 벌을 봤을 때 벌통 바깥에 물어는 사봉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를 3매 4매 정도 완전히 축소를 시켜가지고 벌을 밀집시켜 붙이고 소비 간격을 벌려서 벌들이 자체 보온이 잘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월동을 시켜야만이 벌이 월동을 잘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바닥에 뭘 깔아줘요? 10mm짜리 은박지가 있어요. 은박지? 요거는 20mm잖아요. 요 반 되는 게 있어요, 반 되는 은박지가 있는데 이 은박지를 다 통째로 이렇게 붙이면은 소문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요걸 45cm로 자르면 요 밑에 벌통에 네. 제가 예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끝나고 보시면 돼요. 45cm로 자르면은 벌들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고 급수기를 꽂을 틈이 생겨요. 전체를 다 까는 것이 아니고 은박지를 깔아주면은 습도 차지 않고 벌들이 사봉이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월동을 하고 난 벌을 우리가 담을 껴서 밥은떡을 두고 벌을 키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전에 아까 질문을 예. 하는데 이게 보온 덮개가 추워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러면은 일단 밑에 이제 보온도 하고 뭐 덮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반천만 해놓으면은 좀 춥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근데 벌은 춥게 월동을 내야 돼요. 비닐을 덮거나 이쪽을 전체를 다 덮어서 환기가 안 되게 하면 벌이 퍼지잖아요. 예, 날씨가 좀 푹해지면 벌이 확산이 됩니다. 벌이 확산이 이렇게 월동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월동이 실패입니다. 예, 지금도 날씨가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도 벌을 열어봤을 때 가운데 벌이 봉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약간 퍼지는 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벌이 퍼져버리면 안 됩니다. 완전 푹 퍼져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벌이 봉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를 잘 되게 하면 봉구가 잘 되고 그래서 이 간역에 환기가 안 되게끔 이 보온망을 이렇게 바짝 대어버리면 날씨가 좀 푹 해지면 벌이 이렇게 추우면은 벌이 오므라들고 더우면 늘어나잖아요. 이 공간이 없으면 벌이 퍼져버리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은 이제 벌을 이제 잠을 깨울 시기죠. 잠을 깨우는 시기인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포장을 어떻게 해놨던 포장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월동이 끝났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보온판은 넓혀준다 이거죠? 네, 소리 한 장 간격을 넓혀가지고 그래서 벌이 이제 퍼지고 그리고 여기 바닥에 움박지 깎는 거는 여름에는 빼줘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딱 7, 8배 되면 벌 빼는 거지. 대개 보면은 이제 3월 말 4월 초에 가면 벌이 한 7, 8배씩 올라오잖아요. 그때 가서 뽑아주면 됩니다. 이걸 빼버리고 여기서 이걸 빼버리고 아니 저 뒤에서는 여기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벌을 이렇게 개포를 이렇게 하면 공구가 대개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지죠. 앞쪽으로 집니다. 근데 공구가 앞쪽으로 져 있는 것은 벌 착봉이 얇았다는 겁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가운데서 이렇게 충동 모양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벌이 착봉이 제대로 된 건데 벌이 앞쪽으로 몰렸거나 뒤쪽으로 어느 한편으로 몰린 벌은 그 벌 자체가 얇아요. 숫자가 이제 소비 양보다 벌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 벌을 제대로 착봉을 시킨 벌들은 공구가 가운데로 형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위에 개포를 덮는 것은 제가 왜 위쪽에만 덮고 그럼 벌을 춥게 하자면은 위에 보온 개포를 덮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걸로 하시죠. 보온 개포를 우리가 스티로폴 볼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볼통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티로폴 볼통도 보면 위에 이렇게 다 덮었을 경우에 안에 습이 차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개포에 곰팡이가 나요. 왜냐면 습이 차가지고. 근데 특히 이제 나무 볼통보다 스티로폴 볼통은 더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겨울에 습이 찬다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스티로폴 볼통 밑창에 뭡니까 그 환기창을 만들었죠. 새로 나온 것들은. 근데 구태여 이제 이동하지 않는 벌들은 이제 환기창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스티로폴 볼통에 이걸 위에 개포를 전부 다 덮어서 월동을 시킨 벌들은 이 개포 자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고 환기가 안 돼가지고 월동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 있는 쪽만 개포를 덮어서 월동한 벌들은 습이 거의 차질 않습니다. 그걸 이게 밑으로 내려주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뒤로? 예, 이걸 아주 밑으로 내려버려. 책은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보온판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지고 이쪽에 너무 이제 찬 공기가 너무 순환이 너무 많이 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순환이 되게끔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벌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기후가 따뜻해가지고 우리가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보통 우리가 벌을 잠을 깨우는 시기가 언제 잠을 깨우느냐 이제 다들 이제 그게 근심 걱정이 되고 그게 더 의문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겨울 날씨가 추울 때 기준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금년에는 겨울에 탈부를 많이 했어요. 벌들이 그죠? 탈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월동한 벌들이 되게 건강한데 예년 평년으로 봤을 때는 겨울 동안에 벌이 탈부를 거의 못합니다. 탈부를 못하고 뱃속에 똥이 차가지고 있는데 대개 보면 2월 이춘 지나서 보면은 날씨가 푹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벌들이 나와서 탈부를 하게 되죠. 벌들이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온 천지에 벌바닥이 되면서 벌이 깔려서 똥을 싸게 되죠. 그죠? 똥을 싸고 뭐 개포 위에나 길타 위에나 이런 데 전부 다 똥칠을 다 하고 합니다. 근데 벌을 우리가 만지는 시기는 바로 그 시점이 기준으로 합니다. 자연 탈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연 탈부를 하지 않은 다음에 급한 마음에 벌을 만지게 되면 벌이 봉구가 져 있다가 잠을 깨게 되면 벌들이 움직이면서 나와서 탈부를 하게 되죠. 그럼 바깥 기온은 차고 벌들은 뱃속에 똥이 차 있었기 때문에 탈부를 하면서 벌이 바깥에 나와서 많이 깔려 죽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 탈부를 하고 난 다음인데 금년은 이미 탈부를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풀리면은 벌을 관리하셔도 됩니다. 관리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착봉이 잘 된 벌들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이따가 저 벌 한 통 목사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그 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벌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월동한 벌 상태를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벌은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에 벌들이 월동 들어간 상태가 거의 좋지 않아요. 근데 가을에 학군을 이미 질러가지고 벌을 잘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가을에 벌을 착봉을 제대로 못 시킨 벌들은 봄에 벌을 만지기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우리가 벌을 합군을 지른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합군을 지르면 벌 한 통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 그러나 실제로는 벌 한 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왕만 한 마리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왕을 우리가 이미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왕마리 수의 기준을 하지 말고 이 벌을 과연 키워서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분봉을 시키고 어떻게 벌을 관리를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인데 우리가 벌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벌을 막 갖다 합쳐도 싸우질 않습니다. 이 벌을 막 갖다 합쳐도 싸우질 않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면 이맥 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소를 했을 때 이맥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을 이렇게 착봉을 시켰을 때 이 뒷장에 벌이 한 장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장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축소를 시킬 때 이 안장의 소비도를 보면은 월동 식량을 충분히 준 벌들은 양쪽 갓장이 먹이장이고 가운데 벌써 산란이 가서 좋은 벌들은 봉충이 지금 이만큼 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소를 할 때 3회를 기준으로 해서 축소를 할 때 우리가 봄에 날씨가 쌀랑하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축소를 해야 되는데 왕을 이쪽 안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벌을 우리가 뜯어보면서 왕을 찾죠. 그죠? 왕을 찾아가서 왕을 이 안쪽으로 넘기는데
왕은 찾을 필요가 없어. 이 양쪽 갓장에 소비가 먹이장으로 이렇게 차 있으면 왕은 여기 붙어 있질 않아요. 먹이가 이렇게 차 있는 소비에는 왕이 붙어지고, 가운데 보면은 먹이가 정리되고 어느 정도 빈 소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왕은 반드시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산란이 몇 방울 있으면 왕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찾느라고 시간과 추운데 벌을 장기간 보지 말고 양쪽 갓장에는 무조건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뒤로 넘기면 돼요. 이렇게 뒤로 넘겨 놓고, 그 다음 안에 소비를 넣고, 안에 있던 뒷소비는 뒤로 그냥 넘기면 되죠. 그죠? 넘기고 반드시 소비 사이를 5mm 이상 거의 1cm 가까이 띄워서 넣어다닙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벌들은 이 뒷장에 있던 벌들은 안에 공간이 비어 있고 왕이 안쪽에서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죠? 빨려 들어가고, 이 뒷장에 먹이장이 있는데 벌을 틀어가지고 소비를 빼내려고 축사를 하지 말고 이렇게 놔두고 화분떡을 얹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화분떡을 줄 때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뒷장에는 벌이 거의 붙어 있질 않아요. 이 뒷장에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푹 해지니까 보온 격리판을 이렇게 넘겨주고, 이놈에다 한 장을 더 줄여도 벌은 소문을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죠? 소문 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저기 뭐 보온판을 대더라도 뒷장에 넘겨는 벌이 몇 마리 안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 벌들은 그때 가면 날씨가 푹 하니까 얼어 죽지 않고 안으로 다 자연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유튜브 터들 보면은 봄벌 축소할 때 벌을 떠들여 가지고 약을 칩니다. 그죠? 약을 치고 축소를 시키고 소비를 털어내잖아요. 그럼 벌이 막 분산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제가 드린 대로 이렇게 시행을 할 것들은 벌에게 그렇게 소동을 두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벌을 차분히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 뭐 20통, 30통 밖에 벌을 못 본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최소한으로 하루에 5, 60통 이상 벌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빨리 푹해져 가지고 우리가 축소를 미리 못했을 때는 화분떡을 미리 얹어주고 그 다음에 와서 작업을 하셔도 늦질 않다 이겁니다. 산란이 벌이 화분떡을 얹어줬다 가지고 양쪽 가장에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장에 산란이 갔거든요. 양쪽 가장 항상 먹이장으로 빈수를 그냥 있으니까 그때 가서 넘기셔도 돼요. 날씨가 우리가 일하기에 바쁘시다면. 근데 미리 이렇게 소비를 정리해 가지고 화분떡을 얹어주면 상당히 유리한데, 화분떡을 얹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거 말씀해 보세요. 교수님, 잠깐만요. 그 다른 교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 축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맨 갓장에 지금 보온판 있지 않습니까? 10m의 보온판.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에다가 먹이장을 주더라고요. 대다수. 먹이장을 주고, 그리고 여왕이 있는 소비들, 어쨌든 산란이 가는 소비들, 그 소비를 거기다 두 번째 장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판을 지르고, 그 뒤에 이제 먹이장들을 넣든가 빼든가 그렇게 하는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아까 처음에 내장벌에서 먹이장, 양 갓장에 있는 먹이장은 일단 뒤로 다 당겨라, 볼 것도 없이. 그리고 안에 가운데 있던 소비 두 장을 이 갓장 쪽으로 지금 빼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격리판 안쪽에 있는 갓장 안쪽으로 있는 두 장은 먹이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소비장입니다. 일반 소비인데, 예. 대개 보면은 먹이가 한 5cm에서 한 7cm 정도 먹이가 이렇게 둘러있죠. 그죠? 예. 먹이가 둘러있고 여기는 빈 소비가 있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예. 근데 우리가 먹이장을 여기다 주면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소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먹이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산란이 가자면은 상당히 시일이 걸리죠. 근데 우리가 벌을 축소를 했을 때
공간을 확보되어 있는 소비를 줄 것 같으면 벌이 먹이를